스포츠 1타 강사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네, 스포츠를 보는 눈을 확 키워드리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주 쉬어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확연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올 때만 해도 정말 더웠는데 오늘 도착했을 때는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온 다음이어서 그런지 하늘도 아주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야구 해설위원분들께서는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 야구가 오고 있는구나. 네, 이제 KBO 리그도 일주일 뒤면은 가을 야구가 개막을 하거든요. 네. 점점 더 야구 팬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말씀대로 올 시즌 정규 시즌은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날씨가 바뀌었는데 순위표는 급 반전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두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현재 2연패를 겪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도 그렇고요.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연패는 크게 신경 쓸 것 같지 않고요. 이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을 지었어요. 이제 V12에 도전하는 기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치한 삼성 라이온스도 2위를 확정하면서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냈고요. 3년 만에 가을 야구 직행입니다. 네, LG 같은 경우도 지금 3위를 확정짓는 매직 넘버가 1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 매직 넘버가 3이거든요. 3. 사실상 1, 2부터 4위까지는 가을 야구 진출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SSG와 KT가 반경기 차로 지금 5위 다툼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나와 롯데도 5강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봐야겠어요. 마침 오늘 하나 롯데가 또 맞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롯데가 지금 순위가 한 계단 밑에 있는데 오늘 패하면 아예 탈락이 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두산과 SSG 그리고 KT 이 세 팀이 와일드카드 게임 이 티켓 도정을 두고 현재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혼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9위 NC 다이노스 우리 지역 팀인데요. 안타깝게도 추석 연휴에 포스트 시즌 진출 탈락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9일에 하나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결국에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선 이영 위원께서는 제가 이 답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두산, SSG, KT. SSG가 두산과 KT 사이에 있는 5위 팀인데 지금 6연승 파죽지사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산이 4위고 KT가 이 SSG 5위를 쫓고 있는데 이게 와일드카드 게임에서도 4위 다르고 5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4위가 또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1승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4위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위를 차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두산이 매직 넘버가 3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잠실에서 와일드카드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산과 맞붙을 팀이 SSG냐 KT냐가 정말 지금 마지막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하나 롯데인데 사실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고 NC 키움은 포스트 시즌 진출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 그래서 NC는 남은 경기는 소화해야 됩니다. 144경기 올 시즌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36경기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경기가 8경기인데 이 경기를 강인권 감독과 지금 함께 못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9일에 하나와의 경기에서 지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확정이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강인권 감독 경질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인권 감독이 2022년 5월에 이동욱 감독이 경질되면서 임시지휘봉을 잡았다가 2022년 말에 정식 감독으로 계약을 하면서 3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질이 되고 말았고요. 지난 시즌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는데 마지막에 KT에게 아쉽게 지면서 내리 3연패. 그러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상당히 기대가 컸던 강인권 감독과 NC였는데 초반에 또 선두 경쟁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고 5월에 5연패가 있었고 8월에 또 5월에 8연패가 있었고 8월에 11연패가 있었어요. 그리고 9월에 아직까지 신락같이 가을 야구 희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5연패를 한번 또 당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NC 프론트오피스가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상 병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변명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아마 구단은 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긴 연패가 있었을 때 또 계약 기간도 1년 남았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이렇게 팀이 위기일 때 그때 그러면 해임을 결정하지. 아직 8경기 남았고 포스트 진출은 탈락이 확정이 됐는데 이런 이 시기 타이밍에 대한 좀 의문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팬들은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 이제 진출 실패가 확정이 됐는데 이제 강인권 감독이 끝까지 맡기면서 내년 시즌 구상을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신시내티 레즈의 감독인 데이빗 벨 감독이 5경기 남기고 이제 경질이 됐거든요. 이렇게 시즌 막판에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확정된 팀들이 감독을 경질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팀은 올해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라고 선수단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C 선수단이 이제 새로운 감독과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남은 8경기를 이제 공필성 감독 대행과 함께 하고 되는 거예요. 구단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만큼 할 수 있는 충격 요법은 없다. 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상 여부도 있었고 NC가 강인권 감독을 경질하면서 이유로 발표한 게 이제 라인업에 대해서 선수 기용 폭이 좀 좁았다. 그럼 단조롭다라는 평가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프론트오피스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선수 기용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프론트오피스가 선수단 구성을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다라고 또 돌려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프론트오피스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아무래도 감독이라는 자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독을 경질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성남 단장은 FA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육성을 통해 시속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쇄신을 통해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게 이제 구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구되는 이제 감독의 역량이라든지 경기 운영 스타일 이런 것들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진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팀의 운영 철학을 이해하면서 프론트오피스와 같이 그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감독을 찾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메이저리그의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유명한 선수 출신 감독보다는 구단 프론트 오피스와 소통을 잘 하면서 선수단을 잘 이끄는 감독들을 최근에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NC도 창단할 때부터 메이저리그의 선진문물을 잘 받아들였던 팀답게 그런 면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성남 단장도 이제 NC 출신이 아니어도 되고 외국인 감독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 상당히 넓은 풀에서 감독을 이제 기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이노스 팬분들은 오늘 이 뉴스 접하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불과 2년 전에 최하위 자리에다가 2해 뒤에 통합 우승을 V1을 달성했던 또 NC입니다. 그때 추억을 곱씹어 보면서 내년만큼은 좀 진격의 다이노스 모습을 나타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얘기를 해볼 텐데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정말 전인미답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50 홈런 50도루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기록이 드디어 나왔어요. 만화를 정말 찍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지금 투수도 겸하는 선수인데 물론 올 시즌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올 시즌 팔꿈치 부상에서 재활 중인 투수거든요. 근데 타자로 나서서 정말 위대한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날 경기 시작하기 전에 48홈런 49도루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1회 시작하자마자 도루 하나 추가하면서 50도루 달성을 했고 그 뒤에 홈런 3개를 추가하면서 이제 50홈런 50도루를 달성을 했는데 이날 오타니가 단순히 50홈런 50도루만 기록한 게 아니라 6안타 3홈런 2도루 10타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10타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3홈런 2도루 동시에 기록한 선수 아무도 없었고요. 10타점 2도루 동시에 기록한 선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0홈런 50도루 동시에 달성을 했잖아요. 역대 50홈런 이상 타자가 최다 도루 기록한 게
1955년 윌리 메이스와 2007년에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4개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이야. 거의 도루를 2배 이상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50 도루 이상 기록한 선수가 최다 홈런이 이전에는 작년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기록했던 41홈런이었거든요. 그것도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정말 엄청났고 그 기록도 깨지기 쉽지 않은 기록이라고 봤는데 바로 다음에 오타니가 이제 깼고요. 이날 엄청난 활약을 한 오타니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이라는 미국 언론에서 더 그레이티스트 데이 오브 베이스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라고 칭찬을 했고, 원래 오타니가 미국에 진출할 때만 해도 일본의 베이브루스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지금은 베이브루스가 미국의 오타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타니가 야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우리는 이제 베이브루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타니 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청난 지금 기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시즌 53호 홈런 오늘 또 때렸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루 2개도 추가하면서 53홈런 55도루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 오타니. 여기서 오랜만에 희영동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만찢남이 60-60 클럽도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타니라면 60-6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 산술적으로 지금 6경기 남아 있거든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오타니면? 오타니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55-55만 달성해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5 오타니. 예, 알겠습니다. 55-55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영 해설위원의 초기였습니다. 이제 6경기 남았다고 하니까 자, 가을 야구 가기 전까지 지켜보겠고 10타점 기록하는 날 또 본인 팀의 가을 야구 진출도 확정지은 정말 만찢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타니 쇼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우리 국내 축구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라운드가 아니라 국회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열 예정이고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대표팀 감독, 그리고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종호 의원의 SNS 글로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축구협회가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서 금요일까지 20일까지 휴가를 갖고 실제로 19일에 축구협회가 있는 건물이 불이 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김승수 위원도 이제 개인정보와 비밀 유지 약정에 대한 의무 때문에 이제 자료를 129개 자료 중에서 절반 이상을 제출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 이제 축구협회가 그 전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유정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완전히 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내일 이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체부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 더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종호 의원의 SNS 글대로라면 축협은 이 위기에 자책골을 또 기록하는 아마 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게 이 현안 질의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기만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또 한 에이전시 대표는 르나르 감독 포함해서 여러 다수의 이제 외국인 감독이 의사를 표명했는데, 우리 대표팀 감독 지원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제 홍 감독을 선임했다. 축협이 무시하고 돈을 또 주면서 이런 SNS 폭로도 한 에이전시 대표로부터 더해졌다고 하고, 자,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도 이제 다음 달이면 또 2경기가 열리는데 한 경기는 또 상암에서 펼쳐지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잔디도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계속해서 잔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열렸던 이제 잼버리 콘서트 이후에 잔디가 많이 망가졌다라고 선수들도 토로를 했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공연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최근에 또 아이유가 콘서트를 이틀 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잔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이유 콘서트 이후에 2번의 잔디 이제 개보수를 통해서
10월에 있을 이라크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 주체는 서울시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아시아 축구협회에서도 잔디가 계속 그 모양이면은 상암에서 경기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제 공항에서 150km 이하로 안에 들어오는 경기장에서만 A매치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암에서 열리지 못하면은 지금 수원 빅버드도 개보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안이나 용인, 안산 이런 곳에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상암이 잔디를 회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천안이라면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거기 얘기하는? 아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천안에서 또 대표팀 경기가 한번 있었던 기억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잔디 상태가 이제 축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경기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위한 경기장이고 그 안에 잔디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선 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뭔가 가수 팬, K-팝 팬과 뭐 축구 팬, 스포츠 팬 이렇게 또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콘서트가 대형 스타디움에서 많이 펼쳐지거든요. 하지만 그 외국에서는 그런 잔디를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치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구단에서 직접 관리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잔디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포츠 경기만 해가지고는 그 경기장을 돌릴 수 있는 맞습니다. 예산을 벌어들이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를 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고요. 이제 축구단에서도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축구 팬도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콘서트를 여는 거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산을 확실하게 투입을 해서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FC 서울이 이제 홈팀이기 때문에 역시 대표팀 선수들처럼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음에 있어서는 분명 또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FC 서울도 K리그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에 두 경기가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 두 경기가 있는데 다음 달 10일 요르단 원정 경기가 있고 그리고 15일 그러니까 닷새 뒤죠. 상암에서 이라크와 맞대결이 예고돼 있는데 선수단 분위기도 글쎄요. 내일 국회에 좀 이목이 많이 집중될 것 같고 경기력도 관건인데 일단 상암의 잔디도 걱정하고 참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만전이 끝난 이후에 이 현안 질의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